사실은 출산보다 더 걱정되는 게 산후 회복이었어요. 과연 내가 임신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혼자 애는 어떻게 보지? 싶다가도 생각보다 비싼 산후조리원 가격을 듣고 이게 혹시 사치는 아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산후조리원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조리원을 가기로 결정했는지, 조리원 예약은 언제 해야 하는지, 제가 예약한 곳의 가격이랑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들까지 모두 다 이야기를 해볼게요. 산모의 85%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제 주변을 봐도 친정이나 집에서 몸조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산후조리원을 가더라고요. 조리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느껴질 만큼요. 저는 제왕절개를 할 생각이고 나이가 적지도 않기 때문에 과연 내가 잘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걱정이 됐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 4주 정도는 산후도우미분의 도움을 받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제가 전적으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남편이 당장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 있는 건 아니라서 무엇보다도 제가 컨디션을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산후조리원은 저한테는 사치가 아니라 나를 위한 공간, 아이를 위해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느껴졌고 비용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가장 당황했던 건데요. 조리원을 이렇게나 빨리 예약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저는 임신 9주차에 예약을 했는데 당시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산후조리원이 두 곳이었고 상담을 받으려고 전화를 해보니까 한 곳은 이미 예약이 마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임신 7주, 8주 차에는 산후조리원을 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진짜였다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원래 이렇게 빨리 마감이 되냐고 여쭤보니까 점점 예약이 빨리 차는 추세라고 하셨어요. 다행히도 1순위로 생각하고 있었던 곳은 아직 자리가 남아있어서 상담을 받고 바로 예약을 했고요. 산후조리원도 인기가 있는 곳은 빨리 마감이 되니까 이왕이면 일찍부터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위험도 있고 입덧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비교하며 따지는 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저는 9주차도 빠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결혼식장도 늦어도 1년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하는 만큼 조리원도 분위기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서울시 산후조리원의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023년 기준 일반실의 평균 가격이 약 487만 원이에요. 프리미엄 산후조리원도 아닌데 생각보다 비싸지 않나요? 강남의 고급 산후조리원은 2주에 1,000만 원이 넘는 곳도 꽤 있고요. 이런 곳은 시설도 최신식에 침대도 덕시아나 같은 고급 브랜드를 사용하는데요. 물론 그런 곳에서 산후조리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봤어요. 제가 예약한 곳은 2주에 500에서 550만 원 정도 하는 곳인데요. 하루에 거의 40만 원 꼴이더라고요. 솔직히 부담스러운 가격인 거는 맞는데 건강을 회복하는데 최대한 전념하자는 게 저희 부부의 공통된 의견이라서 질렀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에 마사지까지 추가하면 가격이 좀 더 비싸질 수도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마사지는 추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산후 마사지의 경우에는 조리원 안에서 받는 것보다 밖에서 받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더라고요. 가격이 거의 3분의 1, 2분의 1 수준이라서 굳이 조리원에서 비싼 돈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이제 산후조리원을 알아봐야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이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국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정리해 놓은 파일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신청 방법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마음에 드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했는지도 말씀드려볼게요. 가격이 비싼 만큼 최대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이렇게 4가지 기준을 세웠어요. 신생아 케어, 산모 케어, 면회, 남편 상주 가능 여부, 대학병원과의 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신생아 케어였는데요. 제가 예약한 조리원은 각 층마다 신생아실이 있어서 엄마들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힘들게 이용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아이를 가서 볼 수 있고 선생님 2분이서 4명의 아이를 돌봐주시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에요. 이걸 2대1 케어라고 하는데 보통은 3대1, 4대1 비율인 것 같더라고요. 소규모로 집중 케어가 가능하니까 아이를 맡기는 엄마의 마음도 좀 더 편하고 아이를 봐주시는 선생님 컨디션도 아이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조리원을 알아보실 때 신생아 케어 비율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뿐 아니라
산모 케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가슴 마사지를 매일매일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했습니다. 먼저 출산을 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조언을 해주기를 전몸살이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모유 수유를 하던 하지 않던 유선이 막히면 진짜 아프대요. 그래서 가슴 마사지를 잘하는 곳을 예약해야 한다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게다가 저희 엄마도 전몸살이 심했다고 하셔서 저도 비슷할 확률이 높겠더라고요. 제가 예약한 조리원은 매일 가슴 마사지를 20분씩 받을 수 있고 후기를 보면 가슴 마사지에 만족했다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임신만 해도 가슴 통증이 있는데 출산 후에는 얼마나 더 아플까 걱정도 되고 매일 마사지를 해주면 몸 회복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바로 예약을 했어요. 참고로 모든 조리원이 가슴 마사지를 매일매일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처럼 전몸살, 유선염이 걱정이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양가 부모님 면회가 되는 조리원이 꽤 있었는데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면회가 불가능해진 곳이 많더라고요. 제가 갈 조리원도 남편이랑은 함께 생활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일체 면회가 불가한 곳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다는 건 그만큼 각종 감염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친정부모님이야 상관이 없는데 출산 후에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부모님을 뵙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대신 베베캠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남편뿐 아니라 양가 부모님이 언제든지 아이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대형 병원과의 거리인데요. 그럴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저나 아이한테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갈 수 있는 대학병원이 근처에 있는지도 확인을 했어요. 요즘 특히나 응급실을 가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갈 조리원은 근처에 대학병원이 3-4곳 정도 있어서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더라고요. 사실 2주에 500만 원 절대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그 돈이면 아기용품을 여러 개 사고도 남겠는데 베이비시터를 2달은 부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했는데 회복이라는 게 골든타임이 있는 만큼 나를 위한 비용을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이 단순히 편하게 지내는 곳이 아니라 출산 후에 나를 다시 세우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조리원은 천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온전히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조리원 퇴소 후에 아이를 키울 힘을 충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고민 중이시라면 여러분의 이야기, 고민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나를 잃지 않는 육아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